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60원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1160원대였는데 이제 환율이 1월 말에 시작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3월 19일에 128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1134원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각 나라들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일 공격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어서 이제 어려운 뭐 자영업자나 회사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려서 공급이 되면 이제 환율이 더 내려갈 것들로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달러가 쌀 때 사뒀다가 이제 올랐을 때 팔면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달러가 싸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이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이제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달러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은행에도 있고 증권사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분류하는 방법들은 이제 크게 금융상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보다는 좀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환율 변동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로 가져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율 변동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 환율이 굉장히 쌀 때 사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비싸게 파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딱 봤는데 환율이 좀 싸다, 그러면 이제 원화를 들고 가서 이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실물로 뭐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집에다 보관해둬도 되고 뭐 금고에 넣어놔도 되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냥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금융상품을 이용을 할 때는 달러 예금, 달러 RP, 뭐 달러 ETF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예금은 말 그대로 이제 은행에 가서 달러를 넣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원화를 입금하면 이제 달러를 투자를 할 수 있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 달러 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증권사에서 달러를 가지고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은 모두 동일하게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 그리고 이 금융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금융상품들이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이제 달러로 가져가는 방법은 달러 자체로, 그러니까 달러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달러 자체로 수익이 나는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뭐 주식이나 채권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 만든 타이거 나스닥 100 아니면 뭐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미국, 유럽, 홍콩 주가 지수를 이제 기초로 하는 뭐 ELS 같은 상품들,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상품들이 아니고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뭐 애플, 뭐 테슬라, 구글 같은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뭐 QQQ, 뭐 SPY 같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그러니까 해외 금융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저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달러를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일부로 가져가는 방법을 이제 선호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달러의 변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랑 크게 이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의 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축통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굳이 환전을 하지 않아도 달러만 가지고 가면 다른 나라에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달러를 떠올리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1년, 5년, 뭐 10년, 15년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달러 자체의 변동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내가 원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주식 계좌 하나 더 늘어난 거, 내가 투자하는 주식 종목 하나 더 늘어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랑 결국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가 달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서 판다는 거는 결국에는 언제가 싼 시점인지 언제가 비싼 시점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만 가지고도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는데, 환율 자체도 그렇게 예견하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달러를 샀는데 갑자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 제낀다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에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달러랑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지를 좀 찾아보고 거기다가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 그리고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리나 철광석, 니켈 이런 것들을 보통 산업용 금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금에다도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러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약간 시소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서로 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고, 반대쪽이 올라가면 또 반대쪽이 내려가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때 환율이 갑자기 너무 확 내려간다,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거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금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올라간 쪽에서 내려간 것만큼을 커버해주거나, 반대쪽이 더 많이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나는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요거를 달러 투자를 가지고 한다고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달러 보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것들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보험으로 이제 투자나 저축을 한다면 당연히 장기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내가 달러를 가지고 모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 보험들 자체가 성격 자체가 저축이나 투자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보장성의 목적인 상품들이 더 많이 있고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이 크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나 이런 데 같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달러랑 서로 반대로 움직였을 때 환율이 내려가는 만큼을 반대쪽에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달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방어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 보험회사에서 적용해주는 이율이 2.5%, 2% 중반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월 19일의 환율 그리고 지금의 환율을 비교해보면 3월 19일에 비해서 지금 한 12%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적용해주는 이율이 2.5%밖에 안 된다. 그러면 환율 변동으로 나는 이제 마이너스 10%라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보험회사에 적용해주는 이율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장성 목적으로 내가 달러를 자산을 가져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험을 가지고 달러 투자를 한다, 달러 저축을 한다, 요거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저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좀 추천드리는지 알아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축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조금씩 살펴보면 이게 다 따로따로 나눠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조금씩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던 적던 이제 너무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너무 다양하게 쪼개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부분들을 잘 찾으면 내가 굳이 많이 나누지 않아도, 다양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조금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제 투자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들을 잘 찾아서 선택이랑 집중을 해보는 것들은 좀 어떤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